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0월 23일 아래가 무겁게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 과연 어떻게? 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은 좀 많이 빠졌고 S&P 500도 소폭 빠진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적 쇼크, 인텔 11.68% 하락. 어, 어제는 IBM이 10% 가까이 하락하더니 인텔이 11%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 과거에 영광이 어찌 보면 있었던 IBM이나 인텔인데 조금 지금에 와서는 좀 무너지는 모습이라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스냅 주가는 무려 26.59% 급락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면 스냅은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로 인한 광고 부문 실적이 후퇴했다고 밝혔고 주가가 26.59% 급락했다. 소셜미디어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페이스북은 5% 넘게 하락했고 트위터 주가도 4.84% 내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로 애플의 iOS 기반 어플에서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타겟팅 광고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이폰 써보시는 분들은 이제 고객 데이터를 넘기는 거를 승인하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오케이 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4% 정도만 오케이 했다는데 아무튼 그 상황이 되고 나서는 직접 이제 그 iOS에서 어플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타겟팅 광고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밀키트 같은 거를 검색했으면 밀키트를 노출시켜서 고객이 구매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의 그런 타겟팅 광고가 불가능해지면서 광고 효과가 굉장히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이 주가에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결과가 나오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실적에 치명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덕분에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페이스북도 함께 확 내렸고 구글 역시 내렸습니다. 구글은 드물게 3%대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페이스북은 5% 넘게 하락을 했는데 구글은 생각보다 또 사업 영역이 다각화되어 있죠. 그리고 또 iOS의 또 한 반대축인 안드로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느낌입니다. 어쨌든 페이스북은 고점 대비 지금도 마이너스 10% 넘게 빠진 상황에서 5%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저렴해진 구간에 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신규 진입해서 모아오던 차라 오늘의 지금 이슈는 좀 아쉽지만 조금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지금은 세일이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불확실성 지소. 이럴 땐 실적분. 구글, 페이스북 등의 빅테크가 하락하는 와중에 유독 테슬라는 천슬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저도 안 사서 안타깝습니다. 모두 다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괜찮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위험 시뮬레이션 능력이 있다고 하고요. 자체 솔루션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잘 쓰지 않는 반도체는 없이 간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커버를 한다든지 반도체가 없어도 그런 느낌으로 해결을 한다고 해요. 기사를 읽어보면 참 대단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정말 힘들 때 놀라운 결과를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이니 코인이 어쨌느니 하고 트위터에 막 손으로 글을 막 쓸 때 그런 모습들만 봐서는 괴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역시나 괴짜인 만큼 대단하긴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대단하죠. 세 번째, 파월. 지금은 테이퍼링 할 때다.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이다. 양적 완화의 속도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할 때라고 페드가 분명히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아직이야 라고 스탠스를 분명히 취하고 있죠. 경기 부양이나 고용의 확실한 회복이 확인되고 나면 천천히 금리 인상을 해도 늦지 않다. 아직은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니까 주식시장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던 대로 계속 잘 가면 돼라는 뉘앙스를 분명히 주고 있고 이러한 언어 플레이,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활발하죠. 잘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역시나 테이퍼링을 좀 안심시키려는 그런 플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총평가액은 4,400만 원 넘은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최근에 매수했던 페이스북 역시나 5% 가까이 빠졌는데 슬픕니다. 조금 늦게 살 걸. 하루만 늦게 살 하루는 아니죠. 한 일주일만 늦게 살 걸.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더 사야죠 뭐. 근데 지금 제일 많은 포트의 비중인 게 이제 AMD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포트를 너무 망가뜨리지 않고 비중을 가져가는 상태에서 사야 되니까 너무 많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고루고루 사야지 유지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캐터필러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스퀘어는 조금 더 모아갈 생각입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애플 1만 원, 페이스북 13만 원, 구글 3만 원, 스퀘어, AT&T, 코카콜라 각 1만 원씩 총 20만 원 매수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삼성전자의 월봉입니다. 멀리 보기 위해서 월봉을 봅니다. 월봉 그래프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하락하고 있을 때의 그 부분이죠. 비슷하죠. 뭐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식을 쌀 때 사야 된다라는 생각. 많은 주식의 레전드라 불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과연 쌀 때 많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9만 원이 넘어가는 요 시점에서는 주식을 막 사고 싶습니다. 막. 근데 지금 7만 전자, 6만 전자일 때도 있었죠. 이럴 때는 주식을 사고 싶지가 않아요. 손절을 하고 싶죠. 참 이상해요.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도대체 아래가 무겁게 살려면, 다시 말해 아래 가격대에서 비중을 더 실으려면 주린이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저와 같은 주린이의 입장이라면 아래가 무겁게 주식을 매수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는 고점 대비해서 최소 5에서 10% 정도는 내려왔을 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20%까지도 내려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진입을 할 때 두 번째는 되도록 천천히 진입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를 좀 작게 하다가 혹시라도 내려갔을 경우엔 더 많이 실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계속 만약에 진입해서 샀는데도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대응하면서 매수하면서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뭐 주기적으로 계속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꽤 긴 기간, 막 3개월, 5개월, 1년 가까이 하락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빠르게 대응하다 보면 금방 예수금이 바닥나서 뭐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뭐 주에 한 번씩이라든지 일정 부분 조금씩 물타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또 좋은 거고요, 내리면 뭐 싸게 더 살 수 있는 거고, 이런 논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전제가 있죠. 매수하는 종목은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어서 상패 따위는 거의 불가능하고, 장기 투자 시에는 높은 확률로 성장이 좀 기대되는 기업이어야 된다. 좀 우량한 기업이어야 된다. 누구나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굉장히 실적도 좋고 그런 배당도 뭐 주면 더 좋고요. 뭐 그런 기업이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될 수 있겠죠. 충분히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 판단해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이 쓰신 책에서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상방으로 충분히 추세가 전환됐다고 판단했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하락할 때 사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락할 때 안 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말처럼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되었을 때 판단해서 들어가서 매수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또 주수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웬걸 상방 추세가 또 하방으로 전환되면서 말 그대로 고점에 물린 거죠. 그러면 이제 아래가 무겁게 사야 되는데 머리가 무겁게 사는 가분수 형태의 주가 매수가 되어버려서 굉장히 손해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점 판도기가 돼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좀 이게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되었을 때 판단해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 거는 물론 공감은 하지만, 그럴 만한 실력이 못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역발상적인 투자로 아래가 무겁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상황에서 진입을 하기 시작하는 편입니다. 아래가 무겁게 매수를 해야 올랐을 때도 크게 먹을 수 있고 내려가더라도 위험을 그나마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어떤 툴을 쓰시든 어떤 규칙을 만들어 내가 지키던 간에 아래가 무겁게 매수를 해야만 분명 승산이 올라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삼성전자의 그래프를 보시면 노란 동그라미를 친 부분,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내가 주린 입장에서 피 흘리면서 모아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바이 더 딥이라고 멋있게 말할 수 있는 전략을 외치면서 이것을 실천한다기보다는 그냥 가격이 싸진 지금의 시점이 그리고 우려가 잔뜩 껴있는 지금 시점이 또 모두가 곡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 시점이 역설적으로는 가장 안전 마진이 확보된, 다시 말해 리스크가 가장 적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종착지가 공중분해가 아니라면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믿을 만한 기업이라면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내려가는 상황에 있더라도 그때 매수를 하게 되더라도 내가 살 때마다 손해를 보는 느낌이다 하더라도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래를 무겁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최근 제가 투자한 페이스북 빠질수록 더 모을 거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빠졌는데 역시나 더 모아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하고요. 감사합니다.